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저는 서울역에 갈 때 가끔씩 그 역사 내에 있는 서점을 들르곤 해요. 제 책가방 속에는 사실 거의 항상 책이 들어 있습니다. 버스든 지하철이든 이동수단 안에서 항상 책을 읽는 거는 제 오랜 습관이거든요. 그렇게 책을 읽고 타야지 이동하는 시간을 온전히 100% 제 것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만족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가방 속에 미처 책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혹은 책에 남아있는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몇 시간씩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읽을 거리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서울역사 내에는 조그만 서점이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차창 밖을 내다보면서 쉬엄쉬엄 부담 갖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밌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꽂혀있는 책들을 살펴보다가 신기하게도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 몇십 권 한 줄 쭉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루키 전집을 또 별로 알려지지 않는 작품들까지 모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많이 책들이 꽂혀있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기차나 버스 안에서 부담 없이 읽기 좋은 가볍고 센스 있는 샌드위치 같은 책이 하루키 소설집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꽂혀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는 책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문득 이런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4월의 어느 맑은 아침에 100%의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단편 소설집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제목의 책을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겠나요?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4월의 어느 맑은 아침에 100%의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은 길지 않으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100%의 인연을 만난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곁에 있는 분이 100%의 인연인지, 혹은 앞으로 100%의 인연을 만나게 될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의) 어느 맑은 아침, 하라주쿠의 뒷길에서 나는 100%의 여자와 스쳐 지나간다. 그다지 예쁜 여자는 아니다.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다. 머리카락 뒤쪽에는 나쁜 잠버릇이 달라붙어 있고 나이를 모르긴 몰라도 이미 30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50m 앞에서부터 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있어서 100%의 여자인 것이다.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부터 내 가슴은 불규칙하게 떨리고 입안은 사막처럼 바싹바싹 타들어간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선호하는 여자의 타입이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발목이 가느다란 여자가 좋다든가, 역시 눈이 큰 여자라든가, 절대적으로 손가락이 예쁜 여자라든가. 잘은 모르겠지만 시간을 들여 천천히 식사하는 여자에게 끌린다든가 하는 그런 느낌일 것이다. 나에게도 물론 그런 기호는 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의 코 모양에 반해 넋을 잃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100%의 여자를 유형화하는 일은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다. 그녀의 코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던가 하는 따위의 일은 나로서는 절대로 기억할 수가 없다. 아니, 코가 있었는지 어땠는지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그다지 미인이 아니었다는 사실뿐이다. 뭔가 이상한 일이다. 그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걷고 있었다. 무척 기분 좋은 4월의 아침이다. 다만 30분이라도 좋으니까 그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녀의 신상에 관해 듣고 싶기도 하고 나의 신상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81년 4월의 어느 해맑은 아침에 우리가 하라주쿠의 뒷길에서 스쳐 지나가게 된 운명의 경위 같은 것을 해명해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평화로운 시대의 낡은 기계처럼 따스한 비밀이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딘가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우디 앨런의 영화라도 보고 호텔 바에 들러 칵테일이나 무언가를 마신다. 잘 되면 그 뒤에 그녀와 자게 될지도 모른다. 가능성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나와 그녀 사이의 거리는 벌써 15m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단 30분이라도 좋으니까 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바보 같다. 마치 보험을 권유하는 것 같다. 미안합니다. 이 근처에 24시간 영업하는 세탁소가 혹시 있어요? 이것도 바보 같다. 우선 나는 세탁물을 담은 가방조차 지니고 있지 않으니까. 어쩌면 솔직하게 말을 꺼내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100%의 여자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런 대사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믿어준다고 해도 그녀는 나와 이야기 같은 건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있어 내가 100%의 여자라 해도 나에게 있어 당신은 100%의 남자가 아닌걸요 라고 그녀는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사태에 처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나는 벌써 35살이고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꽃가게 앞에서 나는 그녀와 스쳐 지나간다. 따스하고 자그마한 공기덩어리가 내 피부에 와 닿는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 위에는 물이 뿌려져 있고 주변에는 장미꽃 향기가 풍긴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 수도 없다. 그녀는 하얀 스웨터를 입고 아직 우표를 붙이지 않은 흰 사각 봉투를 오른손에 들고 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그녀는 무척 졸린 듯한 눈을 하고 있었으므로 어쩌면 밤새 그것을 썼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각 봉투 속에는 그녀에 관한 비밀이 전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몇 걸음인가 걷고 나서 뒤돌아보았을 때 그녀의 모습은 이미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물론 지금은 그때 그녀를 향해 어떤 식으로 말을 걸었어야 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 해도 꽤 긴 대사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능숙하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생각은 언제나 실용적이지 못하다. 아무튼 그 대사는 옛날 옛적에로 시작해서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로 끝난다.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소년과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20살이고 소녀는 15살이었다. 그다지 잘생긴 소년도 아니고 그리 예쁜 소녀도 아니다. 어디에나 있는 외롭고 평범한 소년과 소녀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 어딘가에는 100% 자신과 똑같은 소녀와 소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길 모퉁이에서 딱 마주치게 된다. 놀랐잖아. 나는 줄곧 너를 찾아다녔단 말이야. 내가 믿지 않을지는 몰라도 너는 내게 있어서 100%의 여자아이란 말이다. 라고 소녀는 소녀에게 말한다. 소녀도 대답한다. 너야말로 내게 있어서 100%의 남자아이인걸. 모든 것이 모두 내가 상상하던 그대로야. 마치 꿈만 같아.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질리지도 않고 언제까지나 이야기를 계속한다. 두 사람은 이미 고독하지 않다. 자신이 100%의 상대를 찾고 그 100%의 상대가 자신을 찾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 약간의 아주 극히 사소한 의심과 걱정이 파고든다.
이렇게 꿈이 실현되어 버려도 좋은 것일까 하는. 대화가 문득 끊어졌을 때 소년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시험을 해보자. 가령 우리 두 사람이 정말로 100%의 인연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어디선가 다시 만날 게 틀림없지. 그리고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에도 역시 서로가 100%라면 그때 바로 결혼하자. 좋아 라고 소년은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은 시험해볼 필요는 조금도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진정으로 100%의 연인 사이였으니까. 그리고 상투적인 운명의 파도가 두 사람을 희롱하게 된다. 어느 해 겨울, 두 사람은 그해 유행한 악성 인플루엔자에 걸려 몇 주일간 사경을 헤맨 끝에 옛날 기억들을 깡그리 잃고 말았다. 그들이 눈을 떴을 때 그들의 머릿속은 어린 시절 저금통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현명하고 참을성 있는 소년, 소녀였기 때문에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 다시 새로운 지식과 감정을 터득하여 훌륭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정확하게 지하철을 갈아타거나 우체국에서 속달을 붙이거나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75%의 연애나 85%의 연애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렇게 소년은 35살이 되었고 소녀는 30살이 되었다. 시간은 놀라운 속도로 지나갔다. 그렇게 4월의 어느 맑은 아침, 소녀는 모닝커피를 마시기 위해 하라주쿠의 뒷길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해 가고 소녀는 속달용 우표를 사기 위해 같은 길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해 갔다. 두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스쳐 지나간다. 잃어버린 기억의 희미한 빛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 비춘다. 그녀는 내게 있어서 100%의 여자아이였다. 그는 내게 있어서 100%의 남자아이였다. 그러나 그들의 기억의 빛은 너무나도 약하고 그들의 언어는 이제 15년 전만큼 맑지 않다. 두 사람은 그냥 말없이 서로를 스쳐 지나 그대로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고 만다.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그녀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꺼내보았어야 했던 것이다. 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차창밖을 바라보며 멍하게 생각에 잠겼어요. 집과 산들이, 논과 밭들이 제 뒤로 시간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100%의 인연을 기대하고 삽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자꾸 100%의 인연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욕심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누구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어쩌면 텔레비전이나 드라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100%가 가능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심어주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100%와 비교를 하다 보면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인연이 부족한 점이 계속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소한 의심들이 전혀 들지 않는 정말 100%의 인연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걱정과 사소한 의심들이 우리가 이미 만난 100%의 인연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 신화예요. 푸시케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무척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사랑의 신 에로스가 그녀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살게 되죠. 이 에로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에로스를 생각할 때 자그마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니는 어린 아이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 사랑의 신 에로스는 자기가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는 영원히 나이를 먹지 않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이를 먹게 되었죠. 이게 우리네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냥 어린아이 시절처럼 좋을 것 같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면 힘든 일과 귀찮은 일과 많은 책임감들이 어깨 위에 하나씩 둘씩 올라앉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요? 이 에로스와 푸시케는 함께 살게 되지만 한 가지 규칙은 있었습니다. 에로스는 신이고 푸시케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에로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상한 사람은 아닌지 항상 어둠 속에서만 만나야 했고 그 사람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로스는 푸시케에게 말합니다. 자기는 신이고 우리의 인연은 100%라고. 하지만 푸시케는 계속 사소한 걱정들로 마음속을 채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괴물은 아닐까?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의 바로 그런 사람일까?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의 걱정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캄캄한 밤 잠자는 남편에게 촛불을 가지고 갑니다. 푸시케가 에로스의 얼굴을 확인했을 때 화들짝 놀란 그녀는 촛농 한두 방울을 남편의 어깨 위에 떨굽니다. 그때 에로스가 눈을 뜨지요. 그리고 그 규칙을 어긴 벌로 에로스와 푸시케는 헤어지게 됩니다. 슬픈 이야기죠. 이 푸시케라는 말은요, 우리가 나비라고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뜻이 그 어원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푸시케의 또 다른 뜻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오늘은 4월의 어느 맑은 아침에 100%의 여자를 만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나눠봤네요. 끝내기 전에 힘이 되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푸시케는 또 우리의 마음은 다시 에로스를 만납니다. 이런저런 고생들을 한 뒤에 말이죠.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에로스와 푸시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사랑이라는 뜻의 에로스, 마음이라는 뜻의 푸시케, 그 둘이 만나 낳은 자식의 이름은 볼프타스, 기쁨과 희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혹시 학생이거나 수험생, 공부하는 분들이라면은 인터넷에서 365 공부 비타민을 검색하셔서 한 권씩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예, 진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상처 입은 마음은 너의 꿈마저 그늘을 드리워도 기억해줘 아프도록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때로는 이 길이 막에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